안녕하세요. 대나무 숲입니다. 비어있던 우리 집 2층 아들과 새 며느리가 들어온 날. 집은 반이 자기 거라 하고 이사 첫날부터 밥상이 맘에 안 든다네, 맛이 없다네. 제 평생의 평화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과연 제 삶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전의 이야기를 이어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들어주세요. 3장. 빨래와 오이소박이 그리고 배신.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그 이튿날이 주말이었죠. 저는 토요일 아침 9시만 되면 꼭 세탁기를 돌려요. 제 생활 방식이에요. 금요일 밤에 모아둔 빨래를 들고 1층 다용도실 문을 열려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뭔가 턱 걸린 느낌이었죠. 힘을 줘 밀어보니 묵직한 게 쓸려오더군요. 세상에. 문 앞을 막고 있는 건 빨래 바구니 2개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큼지막한 왕이불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죠. 바구니 안을 보니 더 기가 막혔어요. 땀에 절은 운동복, 축축한 수건, 민준이 양말, 하은이 속옷까지 한데 뒤엉켜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제가 그대로 2층으로 올라갔죠. 10시가 다 된 시간인데 집안은 조용했어요. 벨을 눌렀죠. 한참 만에 문이 열리더니 하은이가 잠옷바람으로 머리는 산발한 채 나왔습니다. 아, 어머니. 주말인데 왜 이렇게 일찍 깨우세요? 저 어제 늦게 잤단 말이에요. 일찍은 지금이 10시야. 그리고 1층에 그 빨래는 뭐야? 그러자 하은이가 하품을 하며 말하더군요. 아, 그거요? 저희 2층 세탁기는 드럼이라 작아서요. 이불 빨래가 안 들어가요. 어머님 세탁기는 통돌이라 크잖아요. 이불은 통돌이로 돌려야 제맛이죠. 그 말도 어이가 없는데 이어서 더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 쓰실 때 같이 좀 돌려달라고요. 어차피 세제 넣고 돌리시는 거 저희 빨래 하나 더 넣는다고 힘드세요? 저는 말문이 막혔죠. 그런데 하은이는 멈추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저 바구니는요. 저희가 일주일 동안 너무 바빠서 빨래를 못했거든요. 어머님은 주말에 시간 많으시잖아요. 저희 오늘 데이트하러 가야 해서 바쁜데 어머님이 돌려주시면 저녁에 뽀송하게 입을 수 있겠네요. 어머, 내가 너희 빨래를. 아, 그리고 분홍색 실크 블라우스는 세탁기 돌리면 안 돼요. 그거 비싼 거예요. 그건 어머님이 손빨래 살살해서 넣어주세요. 아시겠죠? 그러고는 제 대답도 안 듣고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문 앞에 한참 서 있었네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저는 1층으로 내려와서 그 빨래 바구니 2개와 이불을 고스란히 다시 2층 현관문 앞에 갖다 놨어요. 제 빨래만 돌렸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2층 문이 벌컥 열리더니 고함 소리가 들리더군요. 어머, 민준 씨, 이것 좀 봐. 어머니가 우리 빨래 다 토해놨어. 잠시 뒤 하은이가 씩씩거리며 1층으로 내려왔어요. 어머님, 이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해달라고 했으면 해주시지. 이걸 다시 가져다 놓으면 어떡해요? 내가 왜? 너희 빨래는 너희가 해. 2층 세탁기가 작으면 손으로 빨든가, 코인 세탁방을 가든가. 그러자 하은이가 눈을 치켜뜨고 쏘아붙였죠. 뭐라고요? 지금 저희더러 그 고생을 하라고요? 어머니는 손이 놀잖아요. 뭐, 손이 놀아? 네. 저희는 나가서 돈 벌고 어머님은 집에서 편하게 계시잖아요. 그럼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니에요? 정말 기가 막혀서 웃음도 안 나오더군요. 그날 그것들은 결국 빨래를 들고 코인 세탁방에 갔어요. 그리고 한참 뒤 제 휴대전화로 문자가 왔습니다. 세탁방 비용 5,000원 나왔으니까 이체해주세요, 어머님. 제가 그걸 왜 보내요? 당연히 안 보냈죠. 그러다 며칠 뒤였어요. 제가 1층 마당에서 상추를 뜯고 있었죠. 저녁에 쌈 싸먹으려고요. 그런데 언제 내려왔는지 하은이가 제 뒤에 서 있더군요. 어머님 뭐 하세요? 그거 상추예요? 와, 진짜 유기농이네요. 웬일로 칭찬을 하나 싶었어요. 그래. 내가 다 키운 거야. 약도 안 치고. 어머님 진짜 대단하시다. 저희 엄마는 이런 거 못 하시는데.
저기 어머님, 혹시 오이소박이 같은 것도 담그실 줄 아세요? 오이소박이? 네. 제가 오이소박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민준 씨도 좋아하고요. 어머님 손마시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살다 살다 저렇게 속 보이는 아부는 처음 봤지만 또 아들놈도 좋아한다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솔직히 제 오이소박이가 좀 맛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오이 한 단을 사왔어요. 부추랑 양념거리까지 싹 싸서 그걸 다듬고 절이고 속을 만들고 오이소박이 한 단 담그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오후 내내 쭈그리고 앉아 담갔더니 김치통 대여섯 개가 나왔어요. 저는 흐뭇했죠. 이걸로 민준이 밥도 비벼주고 내 동생 용순이도 좀 나눠주고 옆집 박씨 할머니도 좀 드려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냄새를 맡았는지 하은이가 귀신같이 내려왔어요. 어머님 다 하셨어요? 와, 냄새 대박. 그러더니 자기 뒤에 숨겨두었던 걸 꺼내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예전에 장만했던 10리짜리 큰 스테인리스 김치통이었어요. 이사 오면서 그걸 슬쩍 2층으로 가져갔던 모양이더군요. 어머님 여기다 꽉 채워주세요. 저 오이소박이 킬러거든요. 민준 씨도 이것만 있으면 밥 2공기 먹어요. 아니, 이건 내 동생도 좀 주려고 했는데. 에이, 어머님. 동생분은 사드시라고 하세요. 저는 어머님 며느리잖아요. 며느리한테는 아낌없이 퍼주셔야죠. 그 말에 제가 뭐라고 더 하겠어요. 결국 방금 담근 오이소박이의 절반 가까이가 그 통으로 들어갔어요. 하은이는 옆에서 더요, 더. 국물도 자작하게 넣어주세요. 저 그 국물에 밥 비벼 먹는 거 좋아해요 하며 훈수까지 두더군요. 결국 제 동생은커녕 제 입에도 못 들어가게 생겼더라고요. 하은이는 무거운 통을 양손으로 들고 가면서도 한마디 더 했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아 맞다. 다음에는 깍두기도 해보세요. 제가 맛평가는 해드릴게요. 그날 저녁이었죠. 제가 허리 아파서 소파에 누워있는데 민준이가 내려왔어요.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2층에 오이소박이 있잖아. 그거랑 먹어. 그러자 민준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군요. 아, 그거 하은이가 자기 친구들 준다고 다 싸갔어. 뭐? 오늘 친구들 집들이 온다고 엄마가 김치 담갔다고 자랑했더니 친구들이 싸달라고 했나 봐. 그래서 하나도 안 남았어. 하나도 안 남았대요. 저는 그날 밥주걱으로 아들놈 등짝을 후려칠 뻔한 걸 간신히 참았어요. 이민준, 내가 너한테 분명히 말했지. 5년 뒤에 나가라고.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가 모시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너희가 부려먹는 식모가 된 기분이다. 제가 진심으로 화를 내니까 민준이도 조금은 찔렸나 봐요. 그런데 사과를 하다가도 결국 제 편을 안 들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하은이가 원래 좀 씀씀이가 커서 그래. 씀씀이가 커? 남의 김치 친구들 주는 게 씀씀이가 커? 민준이는 쩔쩔매다가 또 그러더군요. 엄마, 우린 가족이잖아. 넉넉하게 좀 생각해. 엄마 김치가 맛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칭찬이라고 생각해. 칭찬. 정말 기가 찼어요. 그리고 결정타는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은이가 그러더라. 다음에는 엄마한테 용돈이라도 좀 챙겨주라고. 엄마가 너무 가난해 보인다고. 제 손에서 리모컨이 툭 떨어졌어요. 가난해 보인다고요. 내가? 이 집 주인인 내가 내 집에서? 그 순간 깨달았죠. 아, 내 아들은 이미 내 편이 아니구나. 저놈은 서하은한테 완전히 잡혀서 제 엄마가 식모살이를 하든 말든 우습게 보이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놈이 되어버렸더군요. 사장. 제삿날 밤 폭풍이 몰아치다. 오이소박이 사건 이후로 저는 결심했어요. 그래, 더는 가족처럼 안 해준다. 세입자보다 못한 것들이다. 그렇게 마음을 독하게 먹었죠. 그러던 어느 날 법원에서 등기 우편이 왔어요. 봉투를 뜯는 순간 손이 떨리더군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예고 통지서. 그 이름은 제 아들 이민준이었어요.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 5천만 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민준이한테 전화를 걸었죠. 이민준, 이게 무슨 일이야? 5천만 원이 뭐야? 민준이는 한참 머뭇거리더니 말하더군요. 엄마 그게 하은이 혼수. 가구랑 텔레비전이랑 이것저것 하은이가 결혼하는데 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했어. 자기는 모은 돈이 없다고 나보고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뚫으라고 해서. 그래서 대부업체까지 갔단 말이야. 엄마, 제발 한 번만 살려줘. 하은이는 이 사실 몰라. 알면 나랑 이혼한대. 엄마 집 담보로 조금만. 이 집 담보. 그 말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그날 밤 동생 용순이한테 전화했죠. 용순아, 너 아는 변호사 있지? 아주 독하고 아주 끈질긴 사람으로 알아봐줘. 내 아들을 내 집에서 쫓아내야겠어. 며칠 뒤 법무법인에 갔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말했어요. 2층을 공짜로 내준 일, 도배장판 싱크대 값을 뜯어낸 일, 밤 내놓으라던 문자, 빨래 사건, 김치 사건, 늘어난 공과금까지요. 변호사는 제 얘기를 다 듣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남편분 유언장 있으십니까? 저는 가방 깊은 곳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남편이 세상을 뜨기 전 제 손에 꼭 쥐어준 공정증서 유언장이었죠. 남편은 생전에 그러더군요. 민준이는 귀가 얇아. 독한 여자 하나 잘못 만나면 꼼짝없이 잡혀 산다. 그러니 이 집은 내 거다. 이 집은 내 방패야. 변호사는 서류를 확인하더니 딱 잘라 말했어요. 이 집은 100% 어머님 단독 소유입니다. 법적으로도 완벽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 뒤에 있던 벽이 비로소 생긴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가 바로 남편 제삿날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시장을 보며 준비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생선도 장만하고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요. 아침에 민준이와 하은이 둘 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너희 아버지 제사다. 씻고 옷 제대로 갖춰 입고 내려와라. 읽은 표시는 떴는데 답장은 없더군요. 저녁 7시 30분 1층 거실에는 제사상이 차려졌고 용순이 부부, 시아주버님, 큰아버님까지 와 계셨어요. 다들 단정하게 차려입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죠. 8시가 됐어요. 저는 민준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안 받더군요. 하은이한테 걸었죠. 그랬더니 뒤에서 쿵짝거리는 음악 소리가 들리더군요. 너 지금 뭐하니? 아, 어머님. 저 지금 바빠요. 홈트 중이거든요. 뭐? 영상 30분짜리 꼭 해야 해요. 끊어요. 뚝. 저는 휴대전화를 쥔 채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런데 그때 2층에서 쿵쾅쿵쾅 발소리가 들리더니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하은이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세상에 레깅스에 배가 다 드러나는 스포츠 브라 차림이었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곧장 1층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더니 생수병을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거실에 시댁 어른들이 가득 앉아 있는데도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큰아버님이 입을 떡 벌리고 계셨죠. 저게 민준이 마누라 맞느냐? 그때 2층에서 민준이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놈은 더했어요. 늘어진 러닝셔츠에 팬티바람이더군요. 큰아버님이 지팡이를 들고 일어났어요. 이놈이 아비 제삿날에 이게 무슨 꼴이냐. 그러자 하은이가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어머님 제삿날이면 제삿날이라고 미리 말을 해주셨어야죠. 저희 오늘 창고형 마트 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손님 오실 줄 알았으면 홈트도 안 했죠. 이게 다 어머님이 소통을 안 하셔서 그런 거잖아요. 짝! 그 소리는 제가 낸 게 아니었어요. 제 동생 용순이가 하은이 뺨을 후려갈긴 소리였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그 뒤는 난장판이었어요. 어른들은 기가 차서 돌아가셨고 집안은 완전히 뒤집혔죠. 한바탕 소동이 지나고 1층 거실에는 저와 팬티바람의 아들놈 레깅스 차림의 며느리. 이렇게 셋만 남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서류 2장을 가져왔어요. 하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다른 하나는 주민등록등본과 채무 관련 서류였습니다. 앉아. 둘 다. 하은이가 인상을 쓰며 서류를 내려다봤죠. 이게 뭐예요? 읽어봐. 임대차 계약서. 2층 전부.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00만 원. 하은이가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쳤어요. 어머님, 지금 저희더러 돈 내라고요? 그래. 너 지난번에 그랬지. 이 집 반은 민준이 거라고. 그런데 아니더라. 이 집은 내 거야. 100%. 그리고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내 하은이 앞에 던졌습니다. 대부업체 채무통지서였죠. 이건 또 뭐예요? 채무불이행. 이민준. 5천만 원. 하은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민준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2층에서는 전쟁이 났습니다. 천장이 울릴 정도로 둘이 싸워댔죠. 다음 날 아침 저는 2층으로 올라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저녁 6시까지 짐 빼. 그리고 곧장 부동산에 전화를 걸고 이삿짐차도 불렀습니다. 채무 관련 압류 절차도 진행했죠. 저녁 6시. 80인치 TV도 소파도 값비싼 가전도 전부 딱지가 붙고 사라졌습니다. 하은이는 캐리어를 끌고 대문 밖으로 나가며 소리쳤어요. 너 때문에 나 망했어. 나 너랑 이혼할 거야. 사돈어른도 뒤따라 나가면서 민준이 뺨을 때렸고요. 결국 1층 마당에는 민준이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놈이 엉엉 울더군요. 엄마, 나 이제 어디로 가? 글쎄요. 그땐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속이 시원하다기보다 내가 내 인생 바쳐 키운 자식이 결국 저 꼴이 됐구나 싶어서 기가 막혔죠. 저는 2층 난간에 서서 그런 아들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5장. 봉숭아 피는 마당과 공국 한 그릇. 하은이와 민준이가 대문 밖으로 사라지던 그날 저녁, 저는 텅 빈 2층에 혼자 올라가 섰어요. 하은이가 골라놓은 시커먼 차콜 그레이 벽지를 보면서 생각했죠. 그래. 내일 당장 다 뜯어낸다. 다음 날 아침 인테리어 사장 최 사장을 불러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 사람이 코를 틀어막더군요. 사모님, 이게 무슨 냄새예요? 짐승 2마리가 살다 나갔어요. 농담 같지만 진담이었죠. 결국 도배, 장판, 싱크대, 화장실, 냄새 제거, 곰팡이 처리까지 싹 하게 됐어요. 견적은 1,500만 원. 저는 흥정을 했습니다. 1,200만 원으로 합시다. 대신 공사하는 3주 내내 인부들 점심 저녁 내가 다 해드릴게. 최 사장이 웃더니 그러더군요. 사모님, 그 공국 진짜입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거 봤어요? 그렇게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벽지를 뜯어내자 안쪽은 더 심했어요. 습기와 곰팡이가 벽 안까지 번져 있었죠. 환기 한 번 안 시키고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이상하게 힘들지 않았어요. 2층에서 그 썩은 흔적들이 뜯겨나갈 때마다 제 속에 맺힌 응어리도 같이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거든요. 3주 뒤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밝은 아이보리 벽지, 따뜻한 바닥, 깨끗한 화장실. 햇살이 드니 집이 환해 보이더군요. 그리고 새 세입자가 왔습니다. 김 선생. 혼자 사는 40대 연구원이었어요. 이사 오는 날 보니 짐이 별로 없더라고요. 포터 트럭에서 내려오는 건 거의 다 책상자였어요. 정말 백상자는 되는 것 같았죠. 낡은 책상 하나, 작은 캐리어 하나, 그리고 책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게 참 좋았어요. 몇 달 전 하은이가 명품 가방이며 새가전 들이던 그 이삿날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건 빚이 아니라 사람의 삶이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짐을 다 나르고 나서 제가 1층으로 불렀죠. 김 선생, 이사 첫날인데 짜장면이라도 먹어야지. 내려와요. 그랬더니 손사래를 치더군요. 아닙니다, 사모님. 배달 음식 괜찮습니다. 배달 아니야. 내가 아침부터 공국 끓여놨어. 식탁에는 공국 한 솥, 갓 담근 겉절이, 밥 2공기가 차려져 있었죠. 김 선생이 공국 한 숟가락을 뜨더니 가만히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너무 맛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런 국 처음 먹어봅니다. 그날 그 사람은 밥 2공기를 비웠어요. 그 뒤로 이상한 인연이 시작됐죠. 저는 저녁마다 밥을 한 공기 더 했고 김 선생은 제 스마트폰 주치의가 됐어요. 사모님, 이건 누르시면 안 됩니다. 돈 빠져나가는 광고예요. 어머나 세상에. 업데이트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놈보다 낫네. 계절이 바뀌면서 마당에는 봉숭아가 피고 또 지고 그 자리에 국화가 올라왔어요. 저녁마다 2층 창문 너머로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들렸죠. 김 선생은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와도 저녁 7시만 되면 꼭 내려와 밥을 먹었어요. 얼마 전에는 편지도 한 통 왔어요. 민준이 글씨더군요. 엄마, 나 일하고 있어. 여기서 먹고 자. 빚 갚으려면 몇 년 걸릴지 모르겠어. 춥다. 엄마, 밥 먹고 싶네. 미안해.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아직 답장할 때는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도 가끔 생각은 해요. 저놈이 정말 끝까지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 사람은 어디까지 망가졌다가 다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까? 오늘도 저는 부엌에 들어가 공국을 끓입니다. 내일은 김 선생 쉬는 날이니까 밥 먹고 같이 스마트폰 업데이트나 하자고 해야겠네요. 그리고 문득 생각합니다. 5년 뒤 나가라고 했던 것들은 1년도 못 버티고 나갔는데 50년을 이 집에서 살아온 나는 이제야 겨우 내 집에서 2다리 뻗고 자는구나 하고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저 철없는 아들을 나중에라도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마음을 더 단단히 닫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쏙 터지는 가족 이야기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